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한 중견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입사가 조금 빠른 편이라 지금은 나름대로 자리도 잡혀있고 연봉도 또래와 비교했을 때 꽤나 높은 편이라 굉장히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취미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퇴근을 하면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보며 맥주를 마시거나 집 근처에 조깅을 하러 가거나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죠. 다만 저는 이렇게 평범한 삶을 이루어내기까지 남들과는 다른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타인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 상황에서 자라왔거든요. 주위 친구들은 이 나이쯤 되니 부모님이 결혼을 얼른 하라는 등, 여자친구는 있냐는 등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한다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와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갓난아기 정도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진다면 입양을 가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저는 거의 사리 분별을 할 정도의 나이인 초등학교 입학 전 고아원에 오게 돼서 입양 기회가 없었어요. 보통 7살 정도 나이면 당시 이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워낙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잊고 싶은 추억인지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단 하나 기억이 나는 거라면 나이 드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곳에 왔다는 것뿐이죠. 아무튼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보다 다른 삶을 살아오게 된 저는 처음에는 당연하게도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엄마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당연했고 항상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수많은 친구들도 저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제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된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순수하고 착했던 저뿐만 아니라 다행히 초등학교 친구들도 저를 서스럼 없이 대해주었기 때문에 더 그랬나 봐요. 친구들은 저를 배려해 주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부모님의 빈자리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더 저는 공부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항상 같이 지내던 몇몇 아이들은 탈선의 길을 걸어서 사고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기도 했지만 일찍이 철이 들어 이 세상 살아가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주시는 책들은 모조리 다 읽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사놓고 쓰지 않는 책들도 염치불구하고 달라 해서 그걸로 공부를 했죠. 아무튼 그런 노력 덕에 저는 공부를 꽤나 잘하는 학생이었고 자연스레 대학교도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같이 가정 상황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많은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고아였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실에 자조적인 미소를 보냈던 적도 있답니다. 아무튼 대학생 이후로 저는 부모가 없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진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점이 없어졌어요. 평범하게 연애도 하고 시험도 보고 친구들도 사귀고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즐겼죠. 그리고 취업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졸업하자마자 중견기업에 취업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남들과는 다른 삶에서 출발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아무튼 나이는 먹어가는데 저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연애는 저에게 사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차피 결혼도 못할 거 연애를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사실 속으로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버림받기 싫다는 겁쟁이 같은 마음이 숨어 있었을지 모르죠. 다만 제가 워낙 성격도 좋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 주위에서 자꾸 저에게 소개를 받아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제안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곤란해서 웃으며 거절하곤 했죠. 그렇게 솔로로서의 삶을 즐기며 살던 저에게 꽃 같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는 평소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주 가는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것도 꽤나 좋아하는 루틴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 후 항상 앉던 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카페는 워낙 작은 카페라 손님이 많지 않은데
누구일까 싶은 호기심이 생겼죠. 슬쩍 지나가며 보는데 그녀는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쓰고 책을 집중하며 읽고 있었는데 그녀가 읽고 있던 책 또한 공교롭게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었어요. 그때가 주말 정오쯤이었는데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던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저는 그 순간부터 온 정신을 그녀에게 빼앗겼고 힐끔힐끔 그녀를 자꾸 쳐다봤죠.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기도 했고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기도 했어요. 뭐랄까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묘한 감정이 맴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그녀가 시계를 쳐다보더니 문득 짐을 챙기더라고요. 그 순간 멈춰있는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저는 초조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냐면 난생 처음으로 그녀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더 긴장됐지만 저는 손을 꼭 쥐고 문 밖을 나서는 그녀를 급하게 불러세웠어요. 그리고는 수줍게 그리고 진지하게 말을 걸었죠. 혹시 그 작가 좋아하시냐고. 저도 좋아한다고 말이죠. 그녀는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얼굴이었는데 그럼에도 그 작가를 좋아하는 건 맞는지 제 말에 살짝 끄덕였죠. 저는 그녀에게 저도 책 좋아하는데 앞으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며 번호를 달라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선수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한 이상한 작업 멘트였지만 그녀는 웃으면서 저에게 번호를 줬어요. 그렇게 그녀의 번호를 받고 제가 집에 가며 얼마나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몽글몽글한 기억이죠. 아무튼 그 뒤로 저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카톡을 보내고 만나자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다행히 그녀도 저에게 관심이 많이 생겼는지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사이가 점점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말에 그녀의 집 거실에 누워 함께 책을 읽다가 어느새 저는 그녀를 지그시 쳐다봤죠. 그렇게 예쁜 외모는 아니지만 안경 쓰고 책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녀는 이내 제 시선을 눈치채고는 슬며시 천사처럼 웃었고 저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러운 그녀의 입술을 느끼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열이 올라 뜨겁고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게 됐죠. 그런데 그녀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제서야 제가 처한 상황이 생각났어요. 부모가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물론 결혼까지 가지 않고 연애만이라면 그게 큰 단점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여자친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심상치 않은 모습에 그녀는 자기도 한껏 긴장해 보였는데 이내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이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냐며 자기는 정말 상관없다고 다만 이렇게 잘 자라와준 저에게 고맙다며 저를 안아줬죠. 저 또한 그녀의 말에 너무 감동받았고 제 평생 이런 여자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잘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는 서스름 없이 많은 얘기를 나누며 사랑하고 있답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보듬고 싶은 요즘이네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